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다양한 예술 장르에 있어서 주변 환경적인 부분이 예술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서양과 동양을 구분해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같은 서양일지라도 같은 동양일지라도 거기에서 그 안에서도 작은 차이들이 극명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한중일 문화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회화, 여러가지 건축 양식, 여러가지 모습들이 비슷한 게 많지만 그 안에서도 세세하게 다른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자연 환경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중일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중일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된 산수화의 기틀에 의해서 한국, 일본을 통해서 산수화들이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국,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의 스타일대로 산수화가 제작이 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회화들이 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 내적 변화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불상을 처음 만든 곳은 인도지만 중국을 건너서 한국, 일본으로 와서 불상의 형태도 달라지고, 중국에서 시작된 사실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한국, 일본을 거치면서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로 생각해도 중국은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르지 않습니까? 산의 높이라든지 기암 절벽이라든지 호수가 우리는 마치 바다 정도 스케일이 될 만큼 엄청 넓은 호수라든지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매우 큰 것이 중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작되는 불상이라든지 보시면 진짜 사람이랑 이렇게 불상을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정말이지 너무 크다. 산수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만들어지는 산의 형태를 보면 기암 절벽들이 막 깎아지는 듯한 산의 모습이라든지 나무의 형상도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이렇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술 작품들도 그래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자기화된 일본 미술을 보면 인위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산, 여러분들 후지산 아시죠? 후지산만 딱 놓고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정말 산이 산처럼 생겼어요. 삼각형, 이렇게 진짜 산이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미술의 특징은 굉장히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느낌으로는 매우 과하게 꾸몄다라든지 너무 세세하다든지 우리의 느낌입니다. 이게 사실은 비교를 해야지 그 미술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그 세밀함의 정도, 그 정밀함의 정도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고 그게 일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술은 중국과 일본이랑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 경치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산을 깎아서라도 거기 호수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전체 풍경과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중국의 스케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그 일대를 다 꾸며버리는 게 이제 중국의 스케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의 개념이 일본식이거든요. 집안에 연못이 있고 조경을 한다는 게 사실 일본의 문화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걔네들은 그 안에서 작은 세계를 꾸미는 거죠. 내 집안에서 거기에서 물도 만들고 돌을 갖다 놓는 모양 하나하나도, 심지어 도예가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들었는데, 손님이 온다. 집에 손님이 오는데 나뭇잎,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도 연출할 정도로 걔네들은 굉장히 디테일하대요. 하나하나 다 꾸미고 세세하게 다 만들어가는 게 일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이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게
한국의 스타일이죠. 동양 문화에 정통한 서양인들이 봤을 때 가장 자연 친화적인 게 한국인들이다. 건축이나 미술도 그렇고 다양한 양식들에 있어서 가장 자연 친화적이다. 의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간다. 그리고 미술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의 기암절벽과 막 거대한 스케일, 일본의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듯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물 흐르는 듯이, 사실 우리 산을 잘 보면 주변에 있는 산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산 없잖아요. 전부 이렇게 능선이 전부 물 흐르듯이 크게 높은 것도 없고 나무도 뭐 그리 크지 않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은 관념 산수 말고 우리의 산수를 보면 나지막하고 농촌의 풍경과 그런 정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의 모든 예술과 작품과 영향을 받은 모든 것들은 거대하고 스케일이 크고, 일본 것은 거의 대부분 뭐 장식적이고, 우리 것은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소탈하고, 우리는 소탈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꾸미는 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싫어하는 정서가 우리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냐면 일본이 분청사기를 제대로 꾸어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형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게 너무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게 나오는데, 일본인들은 자연스러움조차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보여주는 전통 도자기, 분청사기를 구워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접근하는 예술의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중일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양이지만 뭐 비슷한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세세하게 있는 예술의 결과물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한중일 삼국만 해도 그런데 서양과 비교를 하면 이게 극명하게 아예 너무 다른 예술 세계겠죠. 같은 도자기일지라도 같은 도자기를 구워냈는데도 사실 중국의 도자기, 한국의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가 매우 다르고, 같은 산수화일지라도 중국의 산수화, 일본의 산수화,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매우 다릅니다. 서로의 다른 예술 세계를 한번 보면 자연환경과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품만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지만 동양이라고 했을 때 중국풍, 일본풍, 뭐 한국풍을 우리 스스로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국풍, 우리 한국 미술은, 한국 예술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자연 환경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훨씬 더 또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